저기 맡고 있는 오은택입니다. 저는 이 XR은 그냥 변수 X라고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에서부터 리얼리티를 컴퓨터로 만든 버추얼리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두 세상을 연결시키고 섞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리티를 더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고요, 버추얼리티를 좀 더 강조하게 되면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와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를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리얼리티를 지우는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디미니시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다양한 리얼리티를 수많은 현실을 확장하는 방법을 우리는 X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R은 현실을 확장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스마트폰을 통한 XR 경험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한 XR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현실 공간에 우리 가상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창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가상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IT 관련되는 메이저 회사들, 애플, 메타, 구글, 할 것 없이 다들 스마트폰을 이을 다음 세대의 제품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생각을 하고, 이 버추얼리티를 먼저 접근하게 만드는 글래스도 있고 리얼리티를 먼저 접근하게 만드는 글래스도 있습니다. 큰 흐름은 이 두 개가 하나로 만나는 것들이고, 이런 안경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책을 열면 텍스트로만 있던 이 책이 이 공간을,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의 병력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보인다거나, 환자가 안경을 쓰게 되면 내가 먹어야 될 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이런 현실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결합하게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 의료, 국방, 산업 전반에 이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XR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XR 경험을 향후에는 안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몰입감을 높이는 방식들은 크게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사실감, 사실적으로 제시되는 것가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단순히 보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형태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호작용,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컨텐츠가 제시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컨텐츠가 일시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시간축을 가지고 경험을 제공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이 몰입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로 이 플랫폼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라는 개념으로 정보를 접근했는데,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는 공간의 정보가 결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이 정보를 탐색하는 스크롤링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다양한 이 멀티 모달 형식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멀티 모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다양한 센서들이 이 안경에 결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리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부착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초기에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혼합 현실이 현실에서 이제 가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정보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정보가 프라이버시와 직결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수용성의 첫 번째 일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가 안경을 쓰고 디지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 수준의 글래스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글래스의 무게는 보통 20g에서 50g 정도이고, 그 정도가 우리 코가 수용할 수 있는 무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글래스는 350g 정도이고,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는 스마트 글래스도 70g에서 100g 정도여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무게의 문제도 남아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고, 이 XR 글래스를 쓰고 다니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XR 기술과 메타버스가 양쪽이 다 유용한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답을 알면 제가 이미 스타트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술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도 중요한 스타트업의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용한 경험을 줄 수 있는지가 또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용한 영역을 아이스드 영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이스드 영역이라고 하면 아직 얼음 속에 갇혀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누군가가 이 아이스를 깨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고 그 보상도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스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 I는 불가능한 경험,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한 경험, 세 번째는 할 수 있긴 하지만 비싸서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줄 수 있느냐, D는 아주 데인저러스,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해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나 아주 창조적이거나 아주 비싸거나 위험한 경험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찾는 노력은 역시 벤처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고 역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현실을 확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소통하게 하고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일상과 결합된다면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줄 걸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켜야 될 것은 물리적인 영토뿐만이 아니고, 또 물리적인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프라로서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역시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